세탁기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. 월에 한 번 정도? 아니면 좀 세탁량이 많다 하면 2주에 한 번 정도. 근데 이럴 때마다 업체를 뭐 몇십만 원씩 부르고 하는 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세탁기를 청소할 때는 과탄산소다라는 제품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요. 보통 이제 한 20kg 정도 되는 세탁기를 사용할 때 종이컵을 2컵 정도, 과탄산소다를 종이컵에 2컵 넣고 그 다음에 걸레 2장을 넣은 다음에 세탁을 돌려주시면 되거든요. 걸레 2장을 넣는 이유는 이게 세탁이 돌아가면서 걸레가 세탁조 내부를 막 다 닦아주는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걸레까지 넣어주시고, 우리가 이 세탁을 돌리면 헹굼과 탈수가 한 코스로 들어가잖아요. 근데 이제 세탁조 청소를 할 때는 이 헹굼이랑 탈수는 일단 설정 안 하시고 본 세탁만 해서 한번 물을 세탁기 전체적으로 채워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세탁이 딱 끝나면 한 30분 정도 그대로 방치해 두시면 이 과탄산소다 세제 물이 세탁조 내부에 찌든때를 딱 불려주고, 나중에 헹굼 탈수를 하면은 그때 이 물이 쫙 빠져나가면서 세탁조 내부와 세탁조 통 그리고 배관까지 이렇게 한 번에 청소가 되거든요. 이때 과탄산소다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제 60도 이상의 온도로 하셔야 이제 좀 망가짐 없이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실 거예요. 이 과탄산소다라는 제품을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가루 형태들이 많거든요. 근데 이 가루가 60도 이상에서만 녹아요. 근데 만약에 세탁기 온도가 60도가 안 되거나 뭐 찬물로 하시면은 가루가 녹지 않아서 이 가루가 세탁조에 오히려 더 찌든 채처럼 또 이렇게 둘러싸서 끼이게 되거든요. 이 가루가 안 녹아서. 그러면 이제 때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탁기에서 아마 최고 높은 온도가 90도로 알고 있는데 그냥 제일 높은 온도로 세탁기를 돌려주시면 되고, 만약에 60도가 안 되거나 세탁기 온도가, 아니면 우리는 찬물밖에 안 나온다 그러시면은 과탄소다 가루를 미리 이제 한번 녹여서 물 500ml 넣고 한번 끓여주면은 딱 녹거든요. 그거를 넣고 나서 하셔도 되고, 아니면 조금 비싸긴 한데 과탄소다가 액체형으로 되어 있는 세제들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중요한 건 무조건 가루가 다 녹아야 된다. 안 그러면 세탁기 청소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. 일단 과탄소다가 그 표백의 효과가 있고요. 그리고 찌든 때 이런 걸 불려주는 역할을 하고 살균 소독의 역할까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만능 세제라고도 좀 불리긴 하는데, 집에 어지간한 때들에는 다 사용 가능한 게 하는 게 이제 과탄산소라서 이걸로 세탁조에 청소를 할 때 효과적이고, 우리가 그 뭐 다이소나 이런 데에서 세탁조 클리너 이런 거 팔잖아요. 근데 그 성분 아마 자세히 보시면 과탄산소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. 그거를 좀 사용하기 좋게 뭐 포에 나눠서 담거나 아니면 뭐 어떤 향을 좀 추가한 게 세탁조 클리너이기 때문에 사실상 과탄산소다만 구비해 두시면 청소는 더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뭐 식초, 락스 이런 것도 사용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살균 소독은 가능해요. 식초나 락스나 뭐 소주 이런 것들이. 근데 저희는 세탁조에 있는 찌든 때를 청소하는 거잖아요. 이게 식초나 뭐 소주 이런 걸로는 찌든 때가 청소가 안 되거든요. 락스는 좀 다를 수 있는, 락스는 세정 효과가 조금 있지만 소주나 뭐 이런 식초 이런 것들은 세정의 효과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. 살균 소독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세정까지 원한다고 한다면 과탄소다를 사용하셔야 되고, 이렇게 다 관리를 해줬는데 살균 소독을 조금 더 하고 싶다, 그때 소주나 남은 식초 등을 굳이 그것만 따로 하실 필요 없고 세탁하실 때 한 컵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면은 좋고요. 그리고 과탄소다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찌든 때를 불려주고 세정 효과가 있지만 살균 및 소독의 효과도 있어요.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청소할 때 그냥 과탄소다만 하시면 살균 소독도 돼가지고 이게 거의 전부라고 저는 봅니다. 그래서 그냥 과탄소다 다이소에서 아마 2,000원 정도면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하나 구비해 두셨다가 과탄소다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막 셀프로 나사 빼가지고 분해하거나 뭐 이렇게 고무 패킹 같은 거, 문에 고무 패킹 있는 거 막 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알려주는 것들이 있는데, 이게 뭐 떼기는 쉬울 수 있어도 다시 결합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에서 셀프로 하실 때는 분해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냥 과탄소만 넣고 주기적으로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만약에 이렇게 좀 해줬는데도 계속 막 빨래감에서 쾌쾌한 냄새가 난다거나 아니면 먼지가 이제 막 많이 붙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그거는 너무 심한 거예요. 세탁조 청소를 막 10년, 20년, 자취방들 보면 옵션으로 되어 있는 곳들은 몇십 년 동안 안 된 곳들도 많거든요. 근데 그런 거는 업체한테 한번 의뢰해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라서, 너무 이렇게 했는데도 너무 심하다 그러면 업체 부르시고, 근데 이렇게 해도 괜찮아지면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아니요. 건조기는 과탄산소를 이용하시면 좀 어려운 게, 세탁기는 어쨌든 물이 막
물을 사용하는 기계잖아요. 근데 건조기는 물을 사용하진 않는단 말이에요. 물을 빼줄 수는 있지만 물이 막 나와서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가전이 아니기 때문에 과탄산소다를 사용했을 때 그걸 제대로 녹이거나 아니면 제대로 그게 돌아가고 헹궈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 건조기를 관리하실 때는 거의 대부분 건조기 기능 중에 총살균이라는 그 기능이 있어요. 그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냥 해주시면은 자체적으로 좀 살균을 해주고요. 그리고 먼지 필터 이렇게 끼우잖아요. 이렇게 건조기에. 근데 기사님이 건조기를 2회 돌리고 나면은 이 필터랑 옆에 이제 뭐 눌러서 큰 필터가 하나 있거든요. 그거를 다 세척해서 먼지 제거하고 건조하고 사용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건조기를 2번 사용하고 세척해주고 2번 사용하고 세척해주고 그게 그 필터를 안 빼면 먼지를 걸러낼 수가 없대요. 그래서 저도 2~3번에 한 번 건조기 돌리고 관리해주고 있습니다. 우선 화장실은 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청소를 할 때 락스를 아니더라도 어떤 세제를 쓰든지 간에 환기랑 마스크는 좀 필수로 해주셔야 되고요. 락스가 효과는 사실 좋긴 해요. 그만큼 이제 강하기 때문에 좋은데 이게 너무 좀 부담되거나 또 여러 이유로 좀 부담되신다면은 만능 세제를 만드는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. 이게 어떻게 되냐면 평균적인 이제 화장실 크기라고 했을 때 빈 용기에다가 주방 세제를 4번 이렇게 짜주시고요.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를 1스푼 넣어주시고 물을 500ml 이렇게 섞어주시면 이게 만능 세제가 되거든요. 이때 만약에 집에 그 굵은 소금이 있으면 굵은 소금 1스푼 넣어주시면 이 소금이 그 우리 클렌징 폼 쓸 때 알갱이 이렇게 막 있잖아요. 그 스크럽이라고 하잖아요. 녹는데 다 녹지 않고 알갱이로 딱 녹거든요. 그래서 스크랩의 역할을 해줘서 화장실에 있는 그 때들을 조금 더 잘 지울 수 있거든요. 소금이 있으면. 없으면 안 넣어도 되지만 있으면 좀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. 이걸 이용하면은 뭐 거울이라든가 뭐 세면대, 변기, 바닥 벽 할 때 이거 묻혀서 수세미질 하든가 솔질 하든가 하시면은 어지간한 때들은 다 지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이 베이킹소다를 넣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거는 찌든 때나 뭐 이런 게 많을 때 쓰는 거고 우리 집 화장실에는 이 찌든 때는 별로 없는데 물때가 엄청 많아. 예를 들면 그러면은 베이킹소다 대신 구연산을 넣으시면은 더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. 베이킹소다랑 과탄산소다는 거의 같은 계열의 세제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강도라고 해야 될까요? 더 센 게 과탄소다가 훨씬 세고 베이킹소다는 조금 더 순해요. 그래서 이렇게 락스가 너무 부담되고 이러신 분들께는 베이킹소다를 활용하는 게 좋고요. 만약에 락스는 좀 부담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아 하면은 과탄산소다를 하시는 게 효과는 더 좋으실 거예요.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순하고 무리 없이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베이킹소다를 말씀드렸거든요. 근데 이 두 개는 거의 같은 계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변기나 세면대 이런 데는 매직 블럭이라고 해서 사포 재질의 스펀지가 하나 있거든요. 다이소에서도 엄청 크게 막 1,000원에 팔고 이럴 거예요. 그런 거 잘라서 쓰시면 되는데 그런 걸로 그냥 닦아놓고 한 10분 정도 뒤에 그냥 물로만 헹궈줘도 어지간한 때들은 거의 다 지워질 거고 너무 오래 묵은 것들은 솔질이 좀 필요하긴 하시 칫솔 같은 걸로 하시면은 가정집 내에 있는 때들은 거의 다 지울 수 있으실 거예요. 저는 실제로 솔보다 매직 블럭을 더 많이 쓰고 있고요. 만약에 이 솔을 사용해야 될 정도다. 솔을 사용할 정도면 저희가 엄청 막 빡세게 해야 된다는 건 힘을 줘가지고. 근데 저희 같은 업체들은 사실 그 정도의 오염이면 오히려 손대지 않고 청소하는 세제들 있잖아요. 뭐 티크린이라는 것도 있고 요석 제거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로 그냥 뿌려놓고 그런 거 한 30분 뒤에 뿌려만 놓으면 알아서 곰팡이든 뭐든 다 없어지거든요. 그렇게 하지 솔을 많이 사용하진 않아서 많이 안 하는데 집에서 막 이런 약품들을 쓸 수는 없으니까 너무 독하기 때문에 칫솔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. 거기는 물때라기보다는 그 습기를 머금어서 찌든 때나 곰팡이로 많이 변질되거든요. 물때는 화장실 거울에 좀 많이 쌓이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진짜 그 말하는 물때는 순수하게 물만 있는 때거든요. 근데 화장실 거울이나 샤워부스에 있는 그런 우리가 물때라고 생각하는 건 대부분 기름막이 형성되어 있는 때들이 많아요. 물이 튄 자국은 맞지만 거기에 기름막이 형성돼서 딱 허옇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이런 데 사용할 때는 그 베이킹소다나 과탄산소다가 효과가 좀 더 있을 수 있고요.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. 그럼 그건 진짜 물때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때는 구연산 사용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청소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샤워부스를 사용하다 보면 아래쪽에 막 이렇게 투명했던 게 뿌얘지잖아요. 그 이유가 크게 보면 2가지인데 하나는 물때랑 샴푸 비누 찌꺼기 그게 켜켜이 쌓여서 생긴 거고 또 하나는 우리 머리 감을 때 아니면 피부에서 기름이 막 튀거든요. 기름이 머리기름 이런 것들이 물이랑 같이 튀어요. 그게 쌓이는 경우들이 있어요. 샤워부스에는 그렇게 물때나 기름때가 생기는데
이거 두 개는 서로 반대되는 오염이잖아요. 그 물때는 알칼리성 계열의 오염이고 기름때는 산성 계열의 오염이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오염인지 딱 구분해서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이게 딱 봐서는 이게 물때인지 기름때인지 저도 몰라요, 사실은. 뭐 확인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. 네, 육안으로 딱 봤을 때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소하러 현장에 갔을 때 샤워부스가 너무 그러면 1차로 그 과탄산소다로 그 거기를 다 발라준 다음에 커터칼이 있거든요. 저희가 그 칼날이 있는데 그걸로 삭삭삭 긁어가지고 1차로 제거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구연산소로 남은 물때까지 다 제거해서 다시 투명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집에서 청소할 때 샤워부스뿐만 아니라 어디든 아 이거 무슨 오염이지? 라고 고민되시면 그냥 두 개 다 해보시면은 거의 다 없어질 거예요. 제거될 거예요. 그게 천연세제 삼총사라고 불리는 게 구연산, 베이킹소다, 과탄산소다거든요. 구연산은 말씀드린 대로 물때 등 알칼리성 계열의 오염을 세척할 때 사용하고, 베이킹이랑 과탄산소다는 이제 산성 계열의 오염, 기름때 같은 거 세척하는데, 이게 베이킹이랑 과탄산이 똑같은데 왜 자꾸 따로따로 분류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. 이게 베이킹 같은 경우에는 입에 들어가는 것들을 세척할 때 더 효과적이거든요. 그러니까 텀블러라든가 전자레인지, 오븐, 가스레인지 이런 곳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베이킹소다는 먹어도 사실 괜찮을 정도의 세제여서 그런 입에 들어가는 것들을 사용할 땐 베이킹. 근데 입에 들어가는 식기를 과탄산소를 쓰면은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과탄산소다는 화장실, 뭐 세탁조 이런 엄청 찌든 때를 또 강력하게 세척할 때 필요하고, 베이킹소다는 과일을 씻을 때도 베이킹소다를 쓰니까 이 세 개를 좀 구분해서 삼총사라고 많이들 하고, 이 세 개가 집에 구비돼 있으면 내가 청소를 일부러 안 하지 않는 이상 좀 쉽게 청소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락스는 사실상 곰팡이 제거에 좀 더 효과가 있는 거라, 찌든 때 기름때 제거할 때는 락스가 거의 효과가 없거든요. 찌든 때는 효과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곰팡이나 이런 거에 쓰는 거라 저도 락스 집에서 잘 안 쓰고, 청소 현장에서 한 번씩 화장실 청소할 때 너무 지저분하면 그냥 뿌려놓고 다른 걸로 이제 청소하다가 그렇게 할 때 많이 사용하지, 희석해서 쓰거나 해야 되는데 많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, 락스는.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탄이랑 뭐 천연세제 삼총사를 사용할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. 이것만 사용하면 괜찮은데, 뭐 저도 물론 유튜브에서 찍긴 했지만 뭐 타일 클리너라고 해서 뭐 티클린 뭐 이런 거 청소 전문가의 뭐 비법 막 이런 식으로 찍었거든요. 이런 것들이 효과는 좋긴 한데 주의점이, 이게 스텐 제품, 그러니까 배수 커버나 이런 데 딱 닿게 되면 부식이 탁 일어나 버려요. 이런 것들이 오븐 클리너도 유튜브나 블로그 보면은 아무렇지 않게 소개를 하더라고요. 이거 그냥 무조건 오븐, 주방, 뭐 후드 기름때 제거할 때 이거 써라 이렇게 하는데, 이게 잘못 사용하면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이런 거 없이 그냥 깨끗해져요 이렇게 하고 끝나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. 잘못됐다기보다는 주의사항을 제대로 안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, 일반 가정에서 그냥 청소할 때는 가급적 그냥 천연세제 삼총사로만 하시고, 뭐 유튜브에서 누가 이렇게 해서 뭐 잘됐다 이런 것들은 어지간하면은 안 하시는 게 좋고, 그것까지 사용할 정도라면은 업체를 사실 부르는 게 더 안전하실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부식이 일어나거나 싱크대 상판 같은 경우에 막 갈라지고 이러면 몇백만 원 막 보건 비용이 나오니까,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세제들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고, 락스도 여기에 또 마찬가지거든요. 락스가 나무 재질, 예를 들면은 화장실 문 틀 이런 게 시트지가 되어 있지만 나무 재질이거든요. 이런 거에 락스가 스며들면은 뒤틀려요. 그래서 막 목조 건물 이런 데는 락스 쓰면은 붕괴되고 막 이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천연세제 순한 것들 쓰셔서 때에 맞게 그냥 활용하셔라, 이렇게 추천 좀 드리고 싶어요. 이런 독한 약품들은 대부분 그 원료가 염산이에요. 염산을 가지고 뭘 좀 더 첨가해서 희석을 한다든가, 염산을 가지고 뭘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눈에 하면 바로 실명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, 저희도 현장에서 할 때 이거를 사용할 정도면 굉장히 더러운 곳이라서 장갑 다 착용하고 보안경 끼고 이렇게 하고 작업을 들어가기 때문에, 일반 가정집에서 이런 걸 사용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. 근데 물론 이제 시중에 엄청 이 염산을 비율을 극히 낮추고 물이나 이런 걸 정제수를 엄청 높여서, 사실상 이거는 그냥 세제인데 오븐 클리너라고 하고 파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. 그런 것들은 그냥 뭐 쓰셔도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, 업자들이 사용하는 어떤 염산 베이스의 그런 세제들은 집에서는 절대 사용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